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커마 2급 시험을 대비해서 상시 공략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커마 시험은 강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문제 풀이에 있어서 실습 예제 문제는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영진닷컴 검색하셔서요.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 기업 사이트 클릭해서 접속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기적 사이트로 들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요. 자료실에 컴퓨터 활용 능력. 게시물 중에서 245번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올인원 2025년 교재이고요.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좋겠지만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강의를 통해서 함께 실습하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실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커마 2급 상시 공략 문제 1회고요. 기본 작업 1번부터 작업을 하셔도 되고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다른 시트 문제를 다 푸신 후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기본 작업 1시트에다가는 A3셀부터 내용을 이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내용이 줄어든 편입니다. 내용을 입력하실 때에는 한글 그대로 그리고 한글과 영어, 기호, 숫자 전부 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셀 서식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타이핑만 하시면 되고요. A1셀에 있는 제목 역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저희 영진닷컴에 있는 채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간혹 그 기본 작업 1시트에 뭐 셀 1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1셀에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의 셀에 어딘가에 오타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오타나 띄어쓰기 잘못하신 부분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때는 처음부터 입력하지 마시고 다른 작업 다 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5점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내용 입력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A1부터 H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을 하고 글꼴은 H와의 경고딕에 크기 17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B3셀에 있는 직이라는 단어를 한자 직이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2점씩 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이 기본 작업 2시트의 셀 서식 10점은 모두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A1셀부터 H1셀까지 블럭을 잡겠죠. 여기에서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병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블럭을 잡으신 후에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죠. 맞춤 탭 클릭하신 후에 가로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바꿔주셔야 됩니다. HY 경고딕이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HY 경고딕 같은 글자 모양을 못 찾으시겠으면 위에다가 직접 타이핑 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글자 크기가 17포인트거든요. 근데 17포인트가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요. 직접 숫자를 17 입력하시고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자, B3셀에 쥐기를 한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가 뒤에 있을 때 한자 키 누르시고 한자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입력 형태가 한자로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변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2번 문제입니다. A3부터 A4까지, B3부터 B4, C3부터 F3, G3, G4, H3, H4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요. A3부터 H4 영역은 셀 스타일 녹색 강조색 6번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마우스로 처음에 A3셀부터 4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B3부터 B4까지, C3부터 F3까지, G3부터 G4까지, H3부터 H4까지 블럭 잡으시고 이제 컨트롤 키 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A3부터 H4 영역 블럭 잡아야 되네요. A3부터 H4 영역까지 필드 제목 부분 블럭 잡으셔서요. 셀 스타일 녹색의 강조색 6번입니다. 셀 스타일은 여기 홈에 스타일 부분이 있거든요.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이 부분에서 녹색 강조색 6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고 한 1초만 기다리시면 팝업 창으로 그 정확한 이름이 뜨니까요.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A1셀의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고 A5부터 A14 영역의 이름은 직원명으로 정의하시오. 자, A1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처음에 직원별 제품 판매 현황 이 A1부터 H1 영역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자 앞에랑 황자 앞에 특수 기호를 넣겠다고 이 글자 있는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A1셀에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A1셀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입력되어 있는 제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직자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미음을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로 미음 한자키 누르시면 기호가 9개가 나오는데요. 이때 내가 찾고자 하는 기호가 없으면 보기 변경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자판의 탭키를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넣고자 하는 기호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앞 뒤에다가 기호를 다 넣으셔야 되니까 제목 뒤에 황자 뒤에다가도 클릭을 해놓고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셔서 탭키나 보기 변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기호를 클릭해서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쳐주시면 제목 앞뒤에 기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5셀부터 AL14셀까지 영역의 이름을 직원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블럭 잡으시고 대화 상자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직원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H5부터 H14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가로 원자 표시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표시 예에 보니까 천 단위 쉼표와 가로 안에 원도 넣어야 되지만 숫자가 만약에 0인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샵, 콤마, 샵샵 0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표시 형식을 넣어야 되는 부분은 H5부터 H14셀이고요. 블럭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형식들 중에서 샵, 콤마, 샵샵 0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샵, 콤마, 샵샵 0이 형식 부분에 들어갔으면 뒤에다가 쌍따옴표 넣으시고 이번에는 괄호도 있었죠. 원자 한글로 넣고 괄호 닫고 쌍따옴표까지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형식이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부분에 표시 형식대로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5번 문제 A3부터 H14까지 모든 테두리 넣고요.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H14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홈의 글꼴 부분에 있는 테두리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작업 2시트죠. 기본 작업 2시트에 5개의 문항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A3부터 A10 영역을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해서 열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라고 했고요.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고 시험 날짜열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네요. A3 셀부터 클릭을 해보면 그 A열에 전부 다 이름, 응시 과목, 시험 날짜, 점수, 결과, 필드가 하나의 셀에 다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쉼표로 쪼개져 있으니까 쉼표별로 텍스트를 각 셀에 나눠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A3부터 A10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글자가 입력된 곳은 A열이기 때문에 A열만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텍스트 나누기 메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고요.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고 구분기호, 쉼표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클릭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구분기호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탭에 체크되어 있는 건 체크를 풀고요. 쉼표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다음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조건에서 시험 날짜는 열 가져오기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밑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 시험 날짜 열이 있는 부분을 까만색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하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죠. 열 가져오지 않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지 않을 건너뛸 열을 먼저 선택하신 후에 열 가져오지 않음 클릭해주고 마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열에 입력되어 있던 값들이 전부 다 A열, B열, C열, D열로 텍스트가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시험 날짜열은 가지고 오는 게 제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 들어왔고요. 계산 문제 5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8점씩이고요. 아무래도 합격을 하시려면 함수 문제는 3문제 이상은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표 1에서 성별과 시험을 이용하여 비율에 표시하시오. 전체 신입사원 중에 시험 점수가 70점대에 해당하는 남녀 비율을 계산을 할 건데요. 카운트 ifs와 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카운트 ifs는 여러 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는 함수니까요. 시험 점수가 70점대이면서 남자인 것, 그리고 70점대이면서 여자인 셀의 개수를 센 다음에 전체 개수를 카운트 함수로 세서 나눠주면 그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자 비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성 비율은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s 먼저 사용을 할게요. 등호 쓰고 카운트 ifs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테리아 랭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건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시험 성별이 남자인 것을 먼저 넣도록 하죠. 그러면 성별 부분 B3부터 B11셀까지 블럭을 잡을 거고요. 이 부분은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이 조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을 눌러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성별은 남입니다. 옆에 2의 10셀에 남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릭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 클릭해서 사용을 하고 비율을 구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끌면 이 부분은 고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다음 F11셀에 계산되는 값은 성별이 여로 변경이 되겠죠. 다음 조건은 시험 점수대가 70점대라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점수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F4번으로 또 범위를 고정을 합니다. 70점대라고 하면 70점부터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점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크거나 같다. 70점보다 70점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점대라고 하면 79점까지니까 80점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조건 범위도 똑같이 시험 범위
시험 점수 범위를 잡아주고요. F4번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밑에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칸이 없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조건 넣을 칸을 만들어주고요. 80보다 이번에는 작기만 하면 됩니다. 같다라는 걸 쓰면 80점까지 포함이 되니까 70점대 조건에 맞지 않겠죠. 이렇게 조건 넣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비율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만 나온 거고요. 이것을 전체 시험 갭수로 나누게 되면 그게 비율이 되겠죠. 위에 수식 입력줄, 수식이 끝난 곳 맨 뒤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 나누기 카운트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고 컨트롤 A. 이번에는 전체 시험을 본 신입사원이 몇 명인지를 구해주면 그 중에 70점대의 남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카운트 함수는 숫자로 입력된 셀의 개수만 셀 수 있으니까요. D의 3부터 D의 11에 있는 시험 점수 셀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전체 시험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범위 잡으시고 바로 F4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범위 잡고 F4번 누르시면 바로 전체 범위에 달러 표시가 붙어서 고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남성의 비율만 구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비율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끌 거니까 이 전체 카운트를 해준 범위는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성별 범위 중에서 이 10셀에 있는 남성의 개수를 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70점대여야 되니까 이 시험 범위 중에서 70점 이상이고 시험 범위 중에서 80점은 안 되는 것들 개수를 센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 시험 개수로 나누기를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비율이 결과가 나오고요. 이 10셀만 채우기 핸들로 끌기 위해서 이 여성 조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절대참조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범위는 전부 절대참조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로 성별 출력할 건데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커말에서는 if 함수는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if 함수로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조건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를 미드 함수로 출력을 한 후에 그 숫자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함수를 모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드 함수로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를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기를 사용하는 모드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함수 추가에 mod, 모드 함수 찾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어떤 값으로 나눌 거냐 물어보는데요.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넘버에서 8번째 숫자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때 사용해야 하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서 미드 함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가 되겠고요. 스타트 넘버는 8번째부터 한 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벌써 이 사람의 8번째의 한 개의 글자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그 남녀 성별을 의미하는 숫자가 벌써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mod, 모드 함수 사이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모드 함수로 돌아갑니다.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를 미드 함수로 출력을 했더니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를 2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얘가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이번에는 2% 가서요. 그 숫자가 모두로 나눈 나머지 숫자가 1이라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로 떨어진다는 것은 홀수란 뜻이겠죠.
홀수일 때는 이 값이 true일 때는 남자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 여자라고 출력을 한다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이 true, false 값에는 쌍따옴표가 붙게 되고요. 여자 부분에 쌍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붙지 않으면 저는 미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인수 창을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자, 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면 자동으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쭉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if 함수 쓰시고 모드 함수를 먼저 쓴 다음에 mid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개의 숫자를 가지고 오고 그 숫자를 모드에서 2로 나눈 다음에 그게 if에 와서 조건에 1이라면 남는 나머지 숫자가 1이라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3번입니다. 1주차에서 4주차까지 모두 출석하면 A이고요. 3번 출석하면 B, 2번 출석하면 C, 1번 출석하면 D입니다. 동그라미가 출석 표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추주와 카운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아닌 카운터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추주 함수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인덱스 넘버에서 카운터 함수로 숫자를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이후정이라는 수강생이 몇 번 출석을 했는지 동그라미에 개수를 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운터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서 목록에 카운터 함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 추가를 눌러서요. 카운터 확인하고요. 이유정이라는 수강생이 몇 번 동그라미 출석을 했는지 동그라미 개수를 셀 거니까요. 마우스로 B의 15부터 B의 2의 15셀까지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고정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15행에 있는 이유정의 출석일, 백천경의 출석일 계속 그 행이 바뀌어야 되니까 범위를 고정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벌써 카운트 함수로요. 동그라미의 개수가 4개다, 4번 출석했다라고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추주 함수로 수식 입력줄에 추주 함수를 클릭해서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값이 1일 때 밸류 값이 1이라는 게 여기에 결과값이 뭐냐라는 것과 동일하죠. 이게 동그라미가 한 개일 때는 한 번 출석하면 D라고 했거든요. D라고 써줄 거고요. 대문자, 소문자 확인해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출석했으면 C, 3번 출석했으면 B, 그리고 모두 출석했다, 4번 출석했다 라고 하면 A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B15부터 25셀의 카운트 함수로 동그라미 개수를 셌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개일 때 출력할 값, 2개일 때 출력할 값, 3개일 때, 4개일 때 출력할 값만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4번입니다. 표 4에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순위에 표시할 건데요. 순위는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등이고 기록이 비어있으면 실격으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오류가 났다는 거니까요. if 에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랭크 EQ로 함수 순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격이 있으니까요. if 에러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밸류에서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 EQ죠. 이름 상자에서 랭크 EQ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는 현재는 조현우 선수의 기록 순위를 구할 거니까 조현우 선수의 기록인 J15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록이 누구 중에서 어느 범위 중에서
1등인지를 순위를 구하겠느냐 하는 거니까요. 전체 기록을 REF에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전체 기록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F4번 누르셔가지고 고정해 주시고요. 오더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가 1등 할 거냐, 낮은 점수가 1등 할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게 1등이라고 하면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정해야 작은 숫자가 1등을 하게 되거든요. 밑에 이 설명을 보니까 0이 아닌 값을 지정을 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지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아닌 숫자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if 에러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순위를 구했을 때 순위가 나오긴 할 건데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 에러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러 값에 또 값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었네요. 실격이라고 에러 값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겠습니다. 뒤에 윗자를 붙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냥 이대로 결과만 출력이 되면 되네요. 순위의 기록이 빠르다는 것은 숫자가 적다라는 것이다. 만약에 높은 숫자가 1등이라고 했으면 마지막에 그 오더 부분은 비워두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함수의 마지막 표 5번입니다. 수험 번호와 시험 시작을 이용을 해서 시험 종료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시험 종료 시간은 시험 시작 시간과 시험 시작 시간은 여기 있네요. 거기에다가 응시 시간을 더해줘야 되는데 응시 시간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응시 시간은 수험 번호의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 끝에 있는 오른쪽 두 글자 TTD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TT이면 응시 시간이 80분인 거고 그 외에는 60분입니다. if 함수와 time 함수, write 함수 모두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인 E27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if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이번에 공략 문제 1회에서는 if 함수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if error 함수도 나왔네요. 자, 조건은 먼저 제가 응시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if 함수에 들어왔으니까요. 응시 시간은 수험번호의 오른쪽 두 자리가 TT냐 아니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write 함수로 그 오른쪽 두 글자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서요. write 함수 추가를 할게요. 텍스트는 수험 번호죠. 현재 계산하고 있는 김미정의 수험 번호인 A27셀에 있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오겠느냐. 넘체어스는 두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벌써 이 부분에 수험 번호에 있는 A27셀에 있는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 출력이 TT 두 글자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if 함수로 다시 돌아가죠.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 사이 클릭하셔서요. 이렇게 출력된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게 등호를 써서요. TT라면 이 두 글자가 TT라면 그게 true라면 이제 응시 시간 80분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응시 시간을 넣어주려고 하니 이 time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름 상자에서요. true에 클릭해 놓으시고 이름 상자에서 time 함수를 또 추가를 해 볼게요. 분으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요. 80분을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time 함수. time 함수는 시분초로 숫자를 표시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응시 시간 80분이라는 것을 더해주기 위해서 분, 미니츠에다가 80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하지 않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타임 함수에 유효하지 않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앞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타임 함수를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놓고요.
다시 타임 함수 인수창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넣어준 그 80이라는 게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hour 부분은 생략이 된 줄 알고 쉼표가 찍히는데 뒤에 second 부분은 인수를 아예 안 넣은 줄 알고 인수와 인수 사이를 구분하는 쉼표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에 타임에 80분이라는 인수를 넣었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쉼표를 한번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앞에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 생략됐어요. 그리고 80분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초는 또 생략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가로 열어서 쉼표 들어가고 80 그리고 쉼표가 들어가고 가로가 닫히면 앞에 시간과 초가 들어가는 부분은 생략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서요.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펄스에 가서 이번에는 라이트 그러니까 수험 번호에 있던 오른쪽 두 글자가 TT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그 조건이 펄스라면 60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타임 함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분에다가 이번에는 60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위에 타임 수식에다가 콤마 하나 더 추가해서요. 위에 시간과 아랫부분에 초가 생략이 됐다는 것을 인수를 구분해주는 쉼표로 한 번 더 나눠줬습니다. 다시 if에 돌아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A27에 있는 수험 번호의 오른쪽 두 글자가 TT라면 그게 true라면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80분을 추가를 해주는 거, 80분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아니라면 60분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응시 시간이고 여기에다가 시험 시간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시간인 이 시간 형태를 더해주기 위해서도 아까 타임 함수를 사용을 한 게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요. 더하기 시험 시간, 시험 시작 시간이죠. 시험 시작 시간인 D27셀을 클릭을 해주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식을 보시면은요. 앞에 if 함수와 write 함수, 타임 함수로 먼저 응시 시간을 계산을 했고요. 거기 뒤에다가 시험 시간을 더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시작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타임 함수는 자주 출제되는 함수는 아닌데 이번 상시 공략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간 함수들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 함수뿐만 아니라 날짜를 출력하는 함수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전부 다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분석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상시 공략 문제 1회에서는 분석 작업 문제로 피벗 테이블과 데이터 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20셀부터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제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작업만 따라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 있는 부분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있죠.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거고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0셀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요. A20셀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자, 문제 파일을 제가 좀 옆으로 당겨서 작업을 할게요. 피벗 테이블을 작업을 하시다가 저처럼 다른 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창이 안 뜨게 되죠. 그럴 때는 삽입하신 피벗 테이블 창을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필드 창이 다시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 표의 직책은 행이라고 했고요. 여기 확인을 좀 하면서 볼게요. 직책은 행에, 팀명은 열에, 그리고 값에다가는 실수령에게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옆에 필드에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직책을 끌어다가 행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팀명을 끌어다가 열에다 넣고요. 값에다가는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할 건데, 실수령액을 값에다가 끌어다 놨더니 합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요. 값 필드 설정에 가신 후에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거든요.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 옆에 디자인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총합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총합계 버튼 클릭하셔서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행의 총합계만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값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라고 했거든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이라고 하면 값에 있는 실수령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평균으로 만들었던 방법과 똑같이 클릭 한번 해주시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시면 되죠. 문제에서 지시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숫자 범위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숫자 범위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인사팀과 재무팀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 부분을 좀 편집을 하라는 뜻이니까요. 열 레이블의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인사팀과 재무팀만 보이게 하고 홍보팀은 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주면 결과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입니다. 정기적금표의 월 불이백은 이자율과 목표 기간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이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목표 기간의 연도의 변동에 따른 월 불이백의 변화를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선 이 월 불이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월 불이백이니까요. 이 2의 3셀에다가 기존의 정기적금 그 이율이 계산되어 있던 표에서요. 월 불이백이 입력되어 있는 B3셀의 계산식을 그대로 여기에다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3셀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 등호를 쓰고 B3셀 월 불이백의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곳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그대로 계산식이 여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부터요. 출력해야 하는 데이터 표를 출력해야 하는 곳을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D의 3부터 E의 10셀까지죠.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 표에서는 세로의 형태 D열에서만 기간이 1년부터 7년까지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셀 값은 열 입력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D열의 값이 변할 때마다 월 불이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열 입력셀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정기적금 계산되어 있던 곳에 목표 기간, 연도인 B의 5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의 5셀, 자동으로 절대 참조로 달러 표시가 붙을 거예요. 범위를 잡고 열 입력 셀만 넣어주면 된다. 확인 버튼 클릭을 해볼까요? 샵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숫자가 커서 셀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이거는 이 열의 너비를 넓혀 주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만 제대로 나오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매크로 작업입니다. F4부터 F10 영역에
프로그램별 시청률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매크로 이름 제시되어 있고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에서는 개발 도구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메뉴부터 꺼내는 거 진행해 볼게요. 파일 클릭하시고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 클릭하셔가지고요. 왼쪽의 메뉴들 중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 이 기본 탭 메뉴 중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개발 도구를 찾아서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에 메뉴 중에서 개발 도구도 표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요. 여기 삽입 클릭해 보시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 모양이 있습니다. 문제 설명 그대로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클릭하고요. 동일 시트의 B12부터 C의 13셀에다가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럼 B의 12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드래그를 하실 때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셀의 크기에 딱 맞게끔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단추 1클릭이라고 매크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데 매크로 이름은 아까 평균이었죠. 기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 이름 만들어져 있고 단축키 바로가기 키 넣을 거 없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그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기록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때 F4부터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내야 됩니다. F4에다 클릭해 놓고 홈에 가시면 자동 합계의 평균이 있으니까요. 그냥 따로 함수 이름 쓰지 않고 평균 함수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범위도 자동으로 잡히고 있어요. B4부터 2의 4까지의 시청률의 평균을 구하겠다 라고 에버리지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엔터키만 치니까 평균 나오네요.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매크로로 작업할 평균이 계산이 됐으면 이제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가 작업 중이기 때문에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매크로를 종료할 수 있는 사각형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매크로 기록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단추에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텍스트도 평균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이름 바꾸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시고 커서가 앞에 있어요. 딜리트 키 눌러서 단추 1이라고 입력되어 있던 건 지우고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때는 엔터 키를 치시면 안 되죠. 글자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에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테스트로 저는 평균 부분을 블럭 잡아서 지우고 이 매크로가 잘 기록이 됐는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록이 됐네요. 자, 다음 매크로입니다. 도형 중에서 블록 화살표에 화살표 오각형을 동일 시트에다가 넣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 중에서 오각형입니다. 네. 버튼을 잘 찾아주시고요. 클릭하셔가지고 2의 12셀부터 F의 13셀까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매크로 기록이 바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여기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매크로 이름은 이번에는 셀 스타일입니다. 클릭해서 기록 눌러주고요. 매크로 이름 다시 한번 나오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이번에 작업할 매크로는 뭐냐면 A3부터 F3 영역에 블럭 잡아 볼게요. A3부터 F3 영역에 셀 스타일을 넣을 건데 셀 스타일이 입력이라는 셀 스타일 여기 있네요. 데이터 및 모델의 입력 버튼 클릭해서 셀 스타일이죠. 셀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 매크로 종료 버튼까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태 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된 거고요. 이 도형에다가도 글씨를 써주셔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그리고 글씨를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홈에서 맞춤의 가운데 정렬도 2개 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문제는 2점짜리 5문제 출제되고 있죠. 5개 각각 다 잘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매 단가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자, 차트에 보니까요, 판매 단가 계열이라고 하면 밑에 범위에 보니까 이 회색 계열이 판매 단가예요. 회색 계열을 판매 단가 계열을 한 번만 클릭하셔서 전체 조절점으로 잡혀 있을 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추가를 하고 A1셀과 연동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넣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에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트 제목이고 차트 위에다가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자, 차트 제목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차트 제목을 직접 지우고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A1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등호를 쓰시고 A1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쳐보면 자동으로 차트 제목에 이 A1셀에 있던 제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 제목은 기본 세로로 추가해서요.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를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세로축 제목이거든요. 축 제목에 세로 넣어줍니다. 텍스트 방향이 옆으로 누워 있어서 스택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요. 축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축 제목 서식에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이 나왔으면 그 중에서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 보십시오. 크기 및 속성. 거기에 텍스트 방향이 있네요. 화살표 클릭하셔서 스택형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축 제목 안쪽에다가 클릭해서요. 내용 있는 거 지워주고 판매량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엔터키 치지 마시고요. 바깥에 그냥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 실적 계열의 TV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과 항목 이름으로 표시할 거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판매 실적에 해당하는 주황색 계열을 한번 선택을 해주고 TV에 해당하는 이 값만 한번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 실적 계열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죠. 한 번 더 TV에 있는 부분만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줬더니 값만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이 떴고요. 값에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항목 이름 한 개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레이블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블 서식은 닫고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지정을 하고요. 판매 실적 계열에 지수를 표시하는 추세선 설정하네요.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인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잠깐 기다리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뜰 겁니다. 이 부분에서 클릭하시고요. 위에 차트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미세 효과의 황금색 강조 4번 찾으셔야 되거든요. 황금색 강조 4번 이 버튼입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1초씩만 기다려 주시면 잠깐씩만 기다리면 이름이 정확하게 뜨니까요.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판매 실적 계열의 지수 추세선 설정하셔야 돼요. 판매 실적이라고 하면 이 주황색 계열이잖아요. 클릭해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세선을 추가를 해주는데 추세선의 화면이 조금 깨지네요. 여기에서 추세선을 지수로 바꿀 겁니다.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수 체크해주고 추세선 서식 닫아주시면 이렇게 점선 모양의 추세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시 공략 문제 1의 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